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43의 이름은 워터월드입니다. 이곳은 백룸의 44번째 레벨이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아쿠아리움과 비슷합니다. 이 레벨의 내부는 크게 4개의 장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레벨의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마치 안개가 낀 듯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며, 이 뿌연 시야는 이 레벨의 고유 특성으로 보고 있으며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고요함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계속 맴돌고 있죠.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들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증명하듯 제대로 작동하는 기기들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천장과 모퉁이에 달린 스피커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공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날 다시 오세요. 공원이 몇 주 동안 유지 보수 중입니다. 누락된 항목 및 물건이 있으면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와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이 레벨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야외 공원입니다. 이곳은 밝은 낮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모르는 인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어느샌가 또 다시 인도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 벤치, 가로등, 음식 판매대 및 표지판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을 볼 수 있으며, 표지판에는 각 위치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지만 대부분 막다른 골목이나 다른 표지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약 2일에서 4일 정도 레벨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공원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모든 인도는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이어져 있지만 공원의 상태는 여전히 오래 방치된 것처럼 부서져 있고 낡았습니다. 이곳의 중앙에는 커다란 돔이 존재하는데요. 입구에는 워터월드라고 적힌 표지판과 회전문이 존재하며, 이곳으로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한데 입장 티켓은 안내원이 있는 부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본관 내부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음식점과 수족관이 있으며 다양한 종의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누가 혹은 무언가가 수족관을 관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족관을 채우고 있는 물을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바닷물과 아몬드 워터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엔티티구 페이슬링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특별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여러 개체가 무리를 지어 물고기를 관찰합니다. 이 정도면 페이슬링이 백룸의 시민이 아닐까 의심되는 정도입니다. 추가로 생존자 혹은 사람이 이곳을 떠나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엔티티구 페이슬링 또한 사라져버립니다. 페이슬링을 제외하고도 엔티티 8 더 하운드, 엔티티 24 데스렛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목격하거나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물며 볼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명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들어오지 않지만 곳곳에서 깜빡이는 조명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 장소에서 3에서 5일 정도 머물다 보면 직원 전용이라는 출입구를 통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직원 전용 구역입니다. 앞에 두 장소는 엔티티를 만날 확률도 거의 없고 안전한 구역이었지만 이 장소부터는 더 많은, 그리고 사람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엔티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레벨 2처럼 벽에 파이프가 있고 주황색의 희미한 조명이 있는 복도입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듯한 큰 소음이 들리는데 아직까지는 이 소음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지만 에미지의 트라이얼 테스터스 팀이 이 소음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곳곳에는 평범한 걸레와 양동이 같은 청소도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엔티티들이 서식한다고 했는데요. 스마일러, 스킨스틸러, 덜러즈, 와처, 데스렛, 레츠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장소로 온다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기나 장비를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곳곳에는 사무실과 같은 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들이 있고 대부분의 컴퓨터는 고장난 상태이지만 작동이 되는 컴퓨터에는 아쿠아리움의 연구 및 마케팅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이 되는 컴퓨터에는 전부 newvideo.avi라는 파일이 있는데 물이 쏟아져 오는 복도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의 내용은 파일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파일을 열어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이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이닥칠 것이고 곧 우리와 이 장소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레벨 전체가 물에 가득 차기 전에 물은 사라지며 이 물에 닿았던 우리는 이 레벨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됩니다. 레벨 43의 마지막 장소인 워터월드입니다. 이 장소는 이름에 걸맞게 물에 완전히 잠긴 장소입니다. 그냥 물속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장소의 영향으로 우리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모든 수중 생물들이 이 장소 어디든 헤엄쳐 다니며 물고기들과 더불어 엔티티 더 피쉬 크리처, 크러스터즈 또한 있습니다. 이들은 레벨 54가 발견된 이후로 물이 있는 레벨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체 번호와 정보가 없습니다. 엔티티들을 제외하고도 물속에 사는 상위 포식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장소는 위험하므로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레벨의 첫 번째, 두 번째 장소에는 작은 전초기지가 존재하지만 말 그대로 건물만 존재하는 상태이며 세 번째, 네 번째 장소에는 전초기지나 거주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레벨 43으로 오기 위해서는 수중 장비를 가진 상태로 오브젝트 39 더 메트로를 이용하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론 레벨 11에서 택시를 타고 레벨 43으로 올 수 있죠. 레벨 7의 물속 깊은 곳에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약 3분 정도 추락하다가 기절하고 레벨 43 혹은 다른 레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나가는 방법은 첫 번째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숲을 주변을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레벨 62 혹은 레벨 9로 이동할 수 있고 고장난 놀이기구나 특정 장소는 레벨 58로 이동합니다. 몇 주 정도 두 번째 장소를 돌아다니면 레벨 33, 72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레벨 65로도 갈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워터월드 장소에서 해치를 찾아 열면 레벨 34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를 탈출해도 또 다른 위험이 있는 레벨로 이동하는데요. 이 레벨로 온다면 마지막 장소로의 이동만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